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HBM 장비 이 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고요. HBM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HBM 장비 이 기업 4월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왜 밀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깔려있던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럼 상승 요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간부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니애폴리스는 여는 총재가 이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정책 이반자들이 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돈을 푸니 금리 인하를 하니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야 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상방 위험을 계속 보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이 여는 관련된 이 연준의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열어두고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진짜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뭐 1900 지금 85년이 돼 있는데 1970년도로 땡겨도 비슷하고요. 현재 5.5%로 금리가 잡혀 있는 상태고, 이 이전에 이 5.5% 이상의 금리는 오일 쇼크라든가 정말 역사적인 리스크가 터졌을 때 금리가 1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최근 약 한 30년 동안에는 금리가 5%에서 6% 사이에서 고점이 찍혔습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 상황이 금리의 거의 34년, 35년의 최고점이라는 거죠. 이거 이상 금리를 올리려면 적어도 오일 쇼크라든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미친 듯이 폭등하는 상황이 생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내려갈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구나.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명분보다는 금리를 내릴 명분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항상 5에서 6% 사이가 오면은 금리가 내려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정말 뭐 오일 쇼크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리는 오르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모두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몇 명 정도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국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6월이다라는 말은 모두가 인정을 못 합니다. 6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언제 7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꼭 6월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7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반도체의 지속적인 수혜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던 6세대 D램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10나노급 6세대 D램, 그러니까 DDR6 양산에 들어가며 연말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양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HBM으로 삼성전자를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이기기 위해서 아예 그냥 우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D램이 인텔 CPU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검증을 받으면 곧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작년 5월 10나노급 5세대 DDR5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텔 데이터 센터 호환성 검증에 들어갔고, 오는 3분기에 연달아 일시가 뭐냐면 이게 바로 6세대입니다. 그래서 1B 뭐 이것처럼 항상 이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6세대 DDR6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최초로 도전에 또 들어갑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연말에 세계 최초였는데 SK 하이닉스가 3분기를 앞당기면서,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를 앞당기면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뺏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나노급 6세대 제품은 최첨단 EUV 공정이 적용이 되며 더 많은 회로에 사용이 돼 넷다이와 전력 효율성 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EUV 공정이 적용이 안 되다가 되는 게 아니라 공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뭐 2번 들어가던 게 4번 들어가는 거고 4번 들어가던 게 6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UV 공정이 많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이제 이 D램에 대한 집적도, D램에 대한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상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건 세 가지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각 이 크기 자체는 줄어들고 전력은 덜 먹고 성능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크기와 전력은 떨어지지만 성능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겨야 더 나은 D램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EUV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져가는구나, 이번 3분기에 기대를 하는구나 하다 보니 주가도 현재 20만 원까지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18만 원대죠. 한국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9만 2천 원에서 20만 2천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향하냐? 일단은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2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80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3%및 흑자 전환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작년은 사실상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성장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증권가에서 내놓은 영업이익 기대치는 1조 5천억인데 이번에 1조 9,800억, 그냥 거의 2조 가까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를 32% 웃도는 실적을 냈다. 생각보다 더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생산 시설이 1분기 말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의 HBM 매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욱 성장하지 않겠느냐, 더욱 기대감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목표가가 20만 원까지 가는구나. 그럼 삼성전자는 뭐 가만히 있습니까? 혼자 놉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안 놀죠.
이번에 삼성전자도 추가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어디에 추가 투자를 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미국 반도체 공장에 얼마 넣는다고 했죠? 뭐 22조, 뭐 많아봐야 30조 넣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60조로 거의 2배 이상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 짓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 총 59조 5천억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발표한 투자액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한 22조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59조다? 엄청나죠.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의 미국 투자액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TSMC를 누르고 미국에서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좀 가져보겠다라는 의지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440억 달러가 완료가 되면 삼성전자 테일러 반도체 단지에서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만들고 패키징하는 것까지 싹 다 한 방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AMD 같은 미국의 AI 가속기,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의 물량을 맡기면 그냥 한 방에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가능하니 좋은 거 아니냐, 쉬운 거 아니냐, 더 간단해진 거 아니냐, 더 효율성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SK hynix 너네가 한 분기 앞당겨? 우리는 미국에 60조 넣을 거야. 야 너네 5조 넣는다고 했지? 급이 달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뭐 삼성전자가 낫다는 거냐? SK하이닉스가 낫다는 거냐? 어디가 더 낫습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이부진의 블록들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한 0.09%, 0.9%, 524만 7,140주를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블록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 끝나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도를 하는 거고요. 한 주당 매각 예정 가격은 83,700원에서 84,500원으로 최대 0.95%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고요. 이거 한 1%가량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이 사장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 SDS, 생명 등의 지분을 블록딜로 5,586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는 이유가 뭐 돈이 필요해서냐 아니면은 뭐 때문이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큰돈 나갈 때가 뭐 한 가지밖에 없죠.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부진의 블록들이 나오면 엄청나게 지분이 안 쏟아지더라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그 삼성전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 노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 관련해서 파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쟁의 행위에 돌입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전망이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5.1%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노사협의회고요. 실제 이 노사협의회 말고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그러니까 다른 교섭 결렬 선언 후 6.5%의 임금 인상률 그리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장별 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상당히 지금 리스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진짜 만약에 파업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또 영향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흘러갈지, 협의를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 전에 서로 마무리하고 서로 그냥 악수하고 끝내는 게 좋겠지만, 진짜 파업으로 들어간다면 삼성전자가 1969년 이후 첫 파업을 맞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조금 지금 있을까 없을까 하는 회사보다는 일단 당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기업 관련된 이슈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뭔가 불확실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SK 하이닉스 관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막 1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편에 기울여야 될까? 단기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변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자, 인텍플러스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 번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랑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의 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텍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 SK 하이닉스와 HBM 패키지에 대한 하이엔드 검사 장비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HBM 관련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구나 볼 수 있고요. 기존 고객사인 대만 TSMC와 AI 칩넷 패키지와 관련된 대면적 외관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 논의를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르면 인텍플러스가 올 하반기에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외관 검사 장비 데모 제품을 공급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TSMC에 이번에 장비가 진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고요.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2.5D 어드밴스드 패키지 양산 라인에 공급되면서 성능을 인정받은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이번 TSMC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SK 하이닉스랑은 개별적인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고, 제가 증거금 100%부터 전환사채까지 다 뜯어봤다고 했죠.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주가 관심을 둘만 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밀리거나 하면은 물론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구간도 높은 구간이 아니다. 지금 구간도 비싼 구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삼성전자 불확실성이 아까 이부진의 블록딜, 그 다음에 파업 관련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장기로,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영향을 본다고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는 SK하이닉스 쪽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이 인텍플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전혀 필요 없고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적지 마시고요. 무료로 들어오신 다음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 4월 9일, 8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전부 정리를 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10만 명 이벤트도 진행할 거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